네, 마지막 코너는 세계보고 증시보고 일부 코너는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발굴해 볼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장이 좋은 만큼 어떤 종목을 픽해 볼까요? 미국 주식 가이드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월트 디즈니 역사적인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한 줄 평 해주셨습니다. 뭔가 손이 가게 만드는 한마디입니다. 정말 이런 믿을 만한 기업이 역사적인 저평가다 한번 주목할 만한데 지금 뭐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방문객들이 돈을 좀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네. 많이 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좀 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싶네요. 네, 저도 가고 싶은 네. 그런 상황인데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가 항상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뭐 국민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뭐 삼성전자도 있다고 한다면은 이 미국에는 뭐 애플도 있을 테고 아마존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 항상 설문조사를 미국에서도 많이 해요. 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이 주식,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미국은 이 디즈니가 항상 상위권 이름에 오르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만큼 이제 뭐 디즈니에 대한 뭐 인지도만 본다고 하면은 애플 못지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가 좋을 때 이 디즈니를 사는 것보다도 디즈니 사는 많이 없고 오히려 애플을 국민 주식으로 많이 쳐주는 이유가 굉장히 네.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이제 이 디즈니 같은 경우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폭발적으로 뭐 는다라는 것보다도 항상 이 우상향 추세로 가는 게 바로 이제 디즈니 항상 주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지금 뭐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2009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이 디즈니가 이 마블을 인수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한 6배에서 7배 정도 올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뭐 그때 이제 이 디즈니에 대한 어떤 성장주로서의 좀 가치를 좀 많이 멀티플로 많이 제공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디즈니 같은 경우도 이 주가가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 테마파크가 거의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상황에서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를 오픈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만회하면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는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뭐 하지만 제 디즈니 같은 경우가 이 넷플릭스랑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디즈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테마파크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줄었지만은 뭐 줄어들면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 하면서 넷플릭스 많이 비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이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대다수는 이제 이 테마파크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굿즈 이런 쪽에서 많기 때문에 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 디즈니 플러스는 어떻게 보면 옵션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디즈니에 대한 어떤 인식을 OTT 기업보다도 일반적인 그 어떤 기존의 어떤 제작 업체로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OTT 기업들의 이 평균적인 뭐 PER 수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60배에서 70배 수준으로 봤는데 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주가가 뭐 180도까지 가고 했을 때는 그때가 PER이 한 33배 이상 가다가 지금은 주가가 100달러 선으로 떨어지면서 20배 정도 수준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OTT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저평가라는 부분을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이.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포인트를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가장 큰 부분은 역사적인 저평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이 디즈니 같은 경우가 뭐 아시겠지만 뭐 ESPN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픽사 스튜디오 여러 가지 대부분의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매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흡수합병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에서 뭐 어떤 영화가 나오든 또 방송이 나오든 거의 이제 뭐 디즈니가 거의 선점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악력으로 봤을 때도 네. 이 디즈니는 그 국민 주식이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넷플릭스와 비교를 좀 불가하게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실적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시장 예상치보다 낮아서 어닝 쇼크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아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순이익 다 올랐으니까 호실적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그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도 하였지만은 제 생각인 같은 경우에도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 디즈니가 이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순이익과 이제 EPS를 많이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매체를 다 섭렵을 하고 여러 대부분의 어떤 엔터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 그럼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또 좋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이제 2분기라고 하지만은 이 1월부터 3월에 그런 매출이 본다고 하더라도 전분기 대비는 좀 감소를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디즈니가 항상 이제 뭐 규모의 경제에 대한 기업으로 항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순이익이 뭐 줄어드는 부분은 뭐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 테마파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그리고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면 좋겠지만은 네. 이 비용이 굉장히 10억 달러 이상이 뭐 들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알려지진 않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도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참고를 하겠지만 오프 더 레코드인가요?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 때문에 좀 그 매출이 좀 줄어든 부분도 매출보다도 이 순이익이 좀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디즈니를 평가할 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매출 부분 쪽이 역시 뭐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10억 달러가 테마파크를 좀 재리모델링했다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맞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항상 이제 그 디즈니가 계속 인수를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투자를 지금 많이. 거의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한 뭐 10년 동안 봤을 때 그 21세기 폭스도 그때 인수했었고 마블도 했었고 거의 뭐 710억 달러를 합병 인수를 했던 기업 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수합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많이 쓰는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매출로 연결이 돼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어떤 디즈니에 대한 주가 부분이나 어떤 실적 전망을 좀 밝게 한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이 투자하는 만큼 걷어들이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좀 가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일까요? 글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작년 10월부터 이제 올란도에서 이제 다시 개장했잖아요. 네. 하면서 이제 뭐 조금씩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은 그 전에 2년 전보다 이 미국의 국민들이 이 디즈니 그 파크에 가가지고 뭐 쓰는 돈은 거의 40%까지 올랐다고 네.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이제 관광객 수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해외에서 많이 유입이 돼야 되니까. 해외에서도 유입이 돼야 되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뭐 이게 들어가는 뭐 그 입장객 수나 또 이제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리조트잖아요. 네. 테마파크 리조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원수도 좀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기 아직까지도 때문에 제한이 걸려 있나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드렸다시피 디즈니 플러스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OTT,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지만 뭐 결국은 이제 OTT 기업들은 딱 두 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그리고 이 컨텐츠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현재는 이 넷플릭스보다도 저는 디즈니 플러스가 우위에 있지 않나. 어떤 부분에서요? 우선 넷플릭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인 어떤 컨텐츠는 다 소비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소비가 됐다는 게 다 봤다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지금 넷플릭스가 내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네. 마블 애니메이션 이거에 대한 강점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마블 팬이신가 봐요. 매우 좋아하죠. 마블을 또 좋아하는데. 강조하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정적인 그 두터운 팬층이 있는 게 그렇죠. 바로 이제 마블과 또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독자 수는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 넷플릭스에 대한 콘텐츠는 뭐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생각나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뭐 영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갑자기 구독자 수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거 외에는 뭐 없으면은 그 빠져나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마블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 딱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지만은 한마디로 이제 매니아층이 디즈니 플러스는 있고 넷플릭스는 매니아층이 있다라고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구독자는 대부분 이제 꾸준한 이제 연간이나 이런 부분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작년에 이제 홍콩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오픈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시기거든요. 네. 이제 디즈니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50개국 이상으로 지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이 컨텐츠가 마블과 어떤 애니메이션이고 넷플릭스보다는 그 부분에서는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넷플릭스가 이 구독자 수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몇 주 전에 크게 폭락했잖아요. 네. 한 달 가까이 됐는데 근데 이 넷플릭스 주가 떨어지면서 나스닥까지 폭락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좀 의존도가 좀 컸던 게 그러니까 거품이라기보다도 약간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그 뭐 이 디즈니도 얘기했지만 2024년까지 이 2억 4,500만 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1,600만 명이고 이제 그 오픈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은 저는 2024년에 뭐 2억 4,500만 명이 아니라 3억 명까지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디즈니가 넷플릭스보다는 좀 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마블 매니아층이 디즈니 플러스로 유입될 것이다라고 마블 팬 이성우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플랫폼 관련주로서 프리미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국내 증시도 연관 지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보고서들 보면은 이 국내 증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던데 차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글쎄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약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밸류가 너무 많이 좀 올라서 이 넷플릭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좀 약간 거품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OTT 쪽 같은 경우가 글쎄요 이게 그 오히려 지금 디즈니처럼 이 다른 이 약간의 부가적인 알파로서의 그런 기업들로 좀 찾아보면 좋겠지만은 네. 오히려 OTT만 관련된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 변동성에 의한 그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접근하신 데는 좀 제한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글쎄 오히려 리오프닝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OTT 기업들보다는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이 오히려 더 주목을 더 받아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여행주, 항공주 이쪽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OTT 기업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성장성이 안 좋다는 것보다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단기 매매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디즈니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닥터 스트레인지 네. 그 전에 그 스파이더맨의 그 관객 수를 며칠 동안 넘겼던 상황이라서 주가가 좀 그 관련된 뭐 제작 업체나 이런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 어떤 대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주가가 올라갔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 OTT보다도 뭐 컨텐츠의 중앙이나 뭐 이런 제작 업체들 있잖아요.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OTT 관련주라면 콘텐츠 관련주도 포함을 하시는 건가요? 제작사나? 아니요, 좀 약간 결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럼 그쪽으로 눈을 좀 돌려볼까요? 네, 약간 좀 그런 게 나은 것 같아요. 콘텐츠 네, 중앙 같은 경우에
뭐 저도 이제 자세히 남자면 종이의 집 네. 뭐 이런 부분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제작 편수나 뭐 그러니까 이 OTT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밸류가 너무 좀 고평가를 받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 현재 주가 수준이 20배 PR로 기준으로 봤을 때 20배 중반이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라고 제가 오늘 타이틀을 달았지만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이제 밸류 부분은 좀 내려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디즈니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관련 섹터에 대해서도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하실 때 도움 많이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미주 가이드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함께한 분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